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일상 속에 숨겨진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스마트라는 말이 우리 생활에서 참 많이 익숙해졌죠. 네, 그렇죠. 스마트폰, 스마트 TV. 굉장히 스마트한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오늘 두 분도 스마트해 보십니다. 머리를 묶어서 그런가? 저는 또 오늘 주제가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좀 스마트하게 입고 왔거든요. 좀 느껴지시나요? 가르마 방향도 바꿨고요. 좀 차가운 도시 남자 이미지를 연상시켰습니다. 창현 학생이야 항상 스마트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한 세상이 가능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컴퓨터, IT 기술의 발달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것도 맞겠지만요. 오늘은 또 다른 숨은 주역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역시. 네, 오늘은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스마트 센서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갈수록 센서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 성능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요즘은 스마트 센서가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종합기술원 나노바이오기술센터 이경균 선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나노의 세상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이경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코가 조금 큰 편인데요. 그 코가 크다고 냄새를 잘 맡는 것은 아니고요. 제 코보다는 훨씬 작고 또 후각 기능이 더 발달된 전자코 개발 과학자 김일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전자코를 개발하신다고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니, 우리 창현 학생도 신소재 공학과잖아요. 네. 어떻게 두 분 아는 사이신가요, 그러면? 교수님은 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작년에 신소재 실험 2라는 과목에서 A뿔을 주신 아주 너무 감사한 교수님이십니다. 와, 역시 스마트한 창현 학생이네요.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 작년에 이제 비대면 수업이기도 했었고요. 워낙 듣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센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센서라는 게 잘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센서 도움을 우리가 또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센서가 저는 이제 현관문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손을 대서 이제 문을 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로 누르게끔 해서 한다든지, 또는 이제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인식을 해서 이제 불이 밝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예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이제 점점점 첨단화돼서 이제 자동차가 비가 많이 올 때 또는 적게 올 때 맞춰서 이제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들고 계시는 태블릿이나 또는 스마트폰에 이용해서 이제 위치라든지 또는 그날의 어떤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들이 여러분 주위에 항상 이렇게 도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센서의 작동을 그렇죠. 경험하게 되는 거군요. 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지만 저희가 항상 쓰고 하지만 저희가 애써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네요. 이제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산소와도 같은 존재네요, 센서가. 그렇죠. 산소이자 학생에게는 여자친구이자 저에게는 이제 저는 이제 결혼했는데 가족이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네. 센서는 가족과 같은 느낌이라고 해주셨는데 센서,
센스라는 게 감각을 말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나 환경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장치,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센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실제 이 센서는 그 인간의 이제 오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감이라고 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하나 준비를 해야 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네. 우와. 오. 우와. 우와. 여기 보시면은 이제 5가지 감각이 있고 네. 그 각각에 해당되는 이제 센서가 있는데 한번 연결해 보실까요? 여기 첫 번째 있는 그 시각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광 센서. 아, 네, 네. 맞습니다. 시각은 저희가 이제 사물을 그 인지하는 감각에 해당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카메라 기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카메라 안에는 그 영상 신호를 이제 디지털화할 수 있는 이제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두 번째 그 촉각 센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압력 센서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굉장히 다행입니다. 쉽죠. 보기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촉각은 접촉에 의한 그 감각을 인지하는 기능이고 여러 가지 이제 촉각 센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손가락으로 이제 피부를 누르면 쭉 들어가잖아요. 어떤 그 압력의 변화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이제 압력 센서이고 대표적으로 압전 센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그 청각 센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음향 센서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가청 주파수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20Hz에서 이제 2만 헤르츠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가청 주파수이고 그보다 그 높은 대역은 저희가 들을 수는 없어요. 이제 초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초음파는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도 사용이 됩니다. 소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음향 센서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후각 센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냄새 센서겠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후각 수용체의 개수가 약 390개 정도가 되고 동물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냄새를 굉장히 잘 맡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유독 가스를 맡아야 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코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각 센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남은 맛 센서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맛은 참 시험 오묘한 문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한번 맛을 봐달라고 품평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죠? 쓴맛, 단맛, 짠맛, 신맛, 뭐 떫은 맛도 포함되어져 있고 센서들 중에서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센서이고요. 네. 하지만 그 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매운맛은 통각이라고 하던데 네. 그건 어떤 센서로 감지해야 되나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매운맛을 좋아하진 않아서. 네네. 제가 매운맛을 좋아해서 상상을 네, 네.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런데 그 표를 보여주셨는데 언젠가부터 센서 앞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제 센서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 센서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제 기계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소자이자 장치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이제 저희가 센서에게 원하는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온도계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날로그식이죠. 이제 눈으로 봐서 사람이 그거를 인지를 한 다음에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해서 컴퓨터에 직접 입력을 했다고 하면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걸 자동으로 이제 센서가 받아들여서 정보를 이제 기계에게 전달해주고 또 단순히 이 정보를 가지고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유용한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해서 저희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기기나 이런 센서들이 진화됐다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똑똑해졌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센서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센서가 소형화되고 지능화되고 융합화됐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아지면서 융합이 되고 저희가 이제 또 같은 공간 안에 이제 점점 더 집적화되고 더 좁은 공간 안에 더 많은 종류의 센서를 넣으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이제 정보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신 두 분께서 저희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생활 센서들을 많이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럼 이 자리에서 좀 만나볼 수 있나요?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준비해왔고요. 근데 처음 시작부터 이제 보여드리면 좀 재미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필요한 시점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요. 교수님께서 밀고 당기기, 밀당을 아시네요. 네, 그럼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 기술이 날로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종류도 많고 기능도 정말 재밌고 놀라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들을 쏙쏙 뽑아왔습니다. 와,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특히나 더 자신만만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에 그 수업했던 기억이 네. 새록새록 나니까 좀 마음이 되게 편안한데요. 좋습니다. 네, 네. 기대할게요. 이 과연 스마트 센서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제가 한번 키워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네. 아직 제가 센서를 안 켜서. 아, 보이시나요? 네. 이게 센서랑 무슨 상관이죠? 센서가 이 마음을 감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센서가 이 사람의 오감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 오감을 뛰어넘어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는 센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그 인간에 있어서의 욕망 중에 하나이죠. 이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뇌파라고 하죠. 뇌의 어떤 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센서로 이제 각각의 상태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상태가 어떻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이제 인지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좀 사지가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뇌파를 이용해서 이제 휠체어를 움직이게끔 만든다든지 어떤 기계와 연동해서 이제 동작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기술들과 융합해서 이제 점점점 계속 기술들이 발전해서 조만간 이제 아마 우리들의 세상 가까이 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뇌기계 인터페이스랑도 관련이 있겠군요. 네, 많은 관련이 있죠. 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독심술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미래에는 이 센서를 이용하면 누구나 이제 독심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꾸로 저는 고민인 게 어떻게 제 마음을 잘 숨겨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들게 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감추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센서의 놀라운 능력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이번 키워드는 운동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홈 트레이닝, 홈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마트 센서가 이런 운동 코치 역할도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인가요? 저도 홈트 집에서 2번 해봤습니다. 2번? 그 둘째 딸아이하고 이제 같이 했었는데 자세가 틀렸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제 자세에 대한 그 교정을 많이 도와줬는데요. 혼자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세가 맞는지 틀린지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웨어러블 의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요가복 같은 경우에 거기에 압력 센서 또는 이제 가속도 센서가 달려 있어서 동작이 잘못됐을 때 그 동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그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TV 화면에 그 마치 뭐라 그러죠? VR? AR? 예. 증강현실? 증강현실 아바타. 네. 아바타. 아바타를 이제 TV에 그 띄워서 그 동작을 이제 보면서 이제 보기도 하고요. 네네. 또 특히 이제 그 음향 센서를 활용해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요. 또 게임기 중에 땡텐도 게임기를 보면 네.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리모컨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맞아요. 막 권투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네네네. 그런 이제 닌텐도 같은데 이제 손잡이라든지 조이스틱 같은데 보면 이제 저희가 휴대폰에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자이로 센서라고 해서 어떤 XY 축, Z 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360도 회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가속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내 손의 높낮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것을 다 이제 물리량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그걸 화면으로 이제 반응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다 이런 저희 곳곳에 이제 센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그 스포츠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2016년 그 리우 올림픽에 그 박상영 선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에페 종목에서 4점 차를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남자 에페의 박상영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이번 대회 펜싱에서의 첫 번째 금메달이자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결승 상대는 세계 랭킹 3위인 헝가리의 강자 대자 임내 선수. 한때 13대 9로 밀리며 패색이 짙었지만 조금 체력이 남아있잖아요, 박상 선수. 네. 아, 좋아요! 되는 상황. 아, 좋습니다. 아, 빨라요! 자, 아, 좋아요! 차를 제압 잡아내면 좋아요! 단순하게. 기습적인 찌르기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펜싱복 또한 그 그렇죠. 센서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칼날이 거기 닿으면은 압력 센서가 반응해서 그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을 하고 그것이 이제 빛으로 바뀌면서 이제 저희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센서들은 그 운동 선수들의 어떤 기량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또 그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공정한 판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집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요가복이나 트레이닝복에 이런 센서들이 달려 있으면 운동이 끝나고 나면 땀이 나잖아요. 이거 못 빨지 않나요? 전자기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그 센서에 당연히 이제 방수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어.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가벼운 손빨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네, 오늘 마음과 운동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놀라운 센서들을 같이 만나봤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머지 또 다양한 센서들을 보고 싶으시면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호기심 보따리를 풀다 보니까요. 센서가 이렇게 우리 생활에 익숙하게 많이 들어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도대체 종류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제가 그 강연으로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센서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의 종류도 다양하고 형상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박사님 고등학교 때 물리화학 중에 어떤 과목 더 좋아하셨나요? 저는 물리 좋아했습니다. 아, 저랑 같네요. 저도 물리를 조금 더 네. 좋아했었는데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거동들은 대부분 다 물리적, 화학적 현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센서를 물리 센서와 이제 화학 센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물리적인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리량의 변화이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 그리고 창현 학생과 저와의 거리, 걷는 속도, 가속도, 그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GPS라든지 지자기 센서라든지 가속도 센서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빛 스펙트럼 너무 중요하죠, 그죠? 적외선, 가시광선, 이제 자외선이 있고요.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열화상 카메라 온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 야간 투시경에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미세먼지, 파티클, 입자를 측정하는 센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시광의 빛은 이제 광학 카메라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가시광의 보라색보다 이제 짧은 파장이 이제 자외선인데 자외선도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이렇게 C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자외선 센서도 이제 포토 센서라고 해서 상용화되어져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압력 센서, 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터치 센서, 정전 용량 방식의 센서이고요. 스마트폰에 이제 정보를 입력하거나 ATM 머신에서 이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센서가 터치 센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물리량이 있고 센서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화학 센서인데요. 화학 센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우선 그 타겟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분자일 수도 있고 가스군일 수도 있고 액체 속에 존재하는 그 이온이나 또 중금속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타겟 물질과 반응 물질 사이에 그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화학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요. 강한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반응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반응물의 결과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창현 학생, 그 리트머스 종이 그 산성 용액에서 색깔이 어떻게 되죠?
산성 요경에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아, 역시 카이스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그런 센서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전기 저항을 저희가 측정할 수도 있고, 전류값이나 전압값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센서의 종류가 이제 하나인 경우에 정보를 좀 얻기가 좀 용이하죠. 근데 이런 반응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패턴 인식, 딥 러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바이오 센서입니다. 저희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 질병을 모니터링하거나 진단하는 이런 센서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그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혈당 센서가 있고, 그 심박 센서, 그 혈류량을 측정하고요. 그 초록색 LED 이 어떤 반사되는 그 빛의 그 양을 측정하는 이러한 센서이고요. 이러한 센서들은 굉장히 소형화, 이제 경량화 되어지고 있고 복합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그 두 가지 자연과학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화학, 물리, 그리고 신소재, 또 전자, 기계, 생명과학, 이러한 그 융합 학문이 그 스마트 센서, 그 디지털 센서를 리드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한민국이 이런 스마트 센서의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으면 A+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네, 안 그래도 작년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너무 수업을 잘해주셔가지고 제 친구들도 너무 만족을 했거든요. 이게 비대면 수업이라서 너무 아쉬웠어요. 직접 못 듣는 게. 아니, 저는 그 와중에 기습 질문에 정답을 맞춘 창현 학생. 굉장히 쿵쾅쿵쾅합니다. 네, 긴장해가지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물리 센서랑 화학 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센서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화학 센서 중에서 이제 가스 센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그 사람이 검출할 수 있는 최저 검출 농도가 약 360 ppb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 ppb면은 10억 개 중에 하나입니다. ppm은 이제 100만 개 중에 이제 하나. 그러니까 ppm 검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ppb까지 내려간다라면은 정말 고감도 센서가 필요하고, 그 가스가 정말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 중에 원하는 타겟 가스를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려면 좋은 소재가 필요하고요. 신소재 개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교수님하고 박사님 두 분께서 화학 센서, 바이오 센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계시는데 오늘 갖고 나오신 센서를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센서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제 그 패치형 이제 체온계입니다. 네. 체온계. 네, 지금 요거 잠깐 제가 한번 네. 실을 손목에 하실 수 붙이는 있게끔. 건가요? 네. 시계처럼 이렇게 찰 수 있네요. 네, 시계처럼 해서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센서가 이제 센서가 보이네요.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접착. 해서 이제 접착을 해서 딱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저 화면상에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온도 값에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면 주기적으로 이제 알람이 울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된 배경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기가 어릴 때 갑자기 이제 고열이 나거나 하면 해열제를 먹이거나 또는 이게 열이 한 번에 이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밤에 아이가 아프면 계속 옆에서 부모님들께서 열 체크를 하고 이제 내려갔나 아닌가 하는데 이런 센서가 있으면 참 유용하겠다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한 적도 있거든요.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겨드랑이 쪽이나 이제 특정하게 이제 특히나 이제 밤중에 이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계속 일어나서 이제 하시기는 좀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럼 연구원님 경험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시고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많이 이제 저희 경험도 있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맞아요. 체온계를 가지고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불편하다 그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열 체크, 체온 체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런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매번 체온을 측정할 필요 없이 이 체온 패치로 손쉽게 좀 파악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된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급격한 체온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거기에 이게 방호복 같은 거 입고 이제 해서 들어가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점점 이제 무선으로 그다음에 이제 환자 정보가 이제 누적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의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들의 요구가 높아서 이제 저희가 이걸 좀 기업과 함께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의료진들이 많이 이게 이제 제품이 나오면 좀 써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센서 하나 만나봤고요. 네. 두 번째 센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센서는 이제 이제 제가 여기 이빨 모양을 이제 가져갔는데 수면을 하다 보면 이제 어른분들 중에 또 비만이거나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숨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는 경우 혹시 네네네. 주변에 계세요? 한두 분씩? 무호흡증. 네, 무호흡증이죠. 이 무호흡증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살이 찌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노화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근육들이 점점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네. 혀가 이제 약간 뒤로 이제 밀립니다. 그럼 자다가 보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혀가 이제 약간 뒤로 넘어가서 순간적으로 이제 기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산소가 계속 안 들어가니까 이제 자다가 일어났을 때도 머리가 아프다든지 좀 이렇게 숙면을 취하신 것 같지 않아서 이제 계속 피곤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센서가 이 사람의 호흡 소리를 인지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흡이 이제 잠깐 끊기거나 소리가 안 나면 여기 옆에 있는 작은 그 구동부가 이게 살짝 그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빨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부가 밀리면 이게 턱에 이제 약간 들어 올려지면서 이제 혀가 이제 같이 들어 올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게 입에 이제 계속 끼고 그냥 주무시면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측정돼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숙면 도중에 얼마만큼 무호흡이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동작했는지를 같이 이제 데이터로 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다시 의사분이라든지 개인에게 줘서 이제 그런 이제 센서와 실제 이제 치료 정도까지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이제 기술로 이제 점점 넘어가는 거를 저희가 준비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교정 장치 같기도 한데 실제로 입에 넣으면은 약간 볼이 빵빵하게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불편하긴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실제 이제 환자가 되실 분의 그 치아에 기반해서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교정을 이제 장치를 우선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 장치에 옆쪽에 이제 지금 좀 소형화를 시켜서 네. 그 지금 임상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네. 그런 정도의 이제 디자인하고 같이 해서 이제 출시가 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와닿고 네. 이제 이해하시기 쉬운 이제 센서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왜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도 무호흡증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도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교수님의 그 센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주변에 최근에 이제 가스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유독 가스들을 이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기술이 아주 중요하고요. 저희가 만든 제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 안에 지금 그 4개의 센서가 들어가져 있고요. 센서의 종류는 저희가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타겟 가스가 뭐 포름알데하이드냐, 아니면 뭐 톨루엔이냐, 뭐 황화수소냐, 뭐 녹스가스냐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센서를 넣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센서를 만들 때 그 작은 사이즈의 이게 지금 그 MEMS 웨이퍼입니다. 여기에 테스트 센서인 경우에는 저희가 한 500개 정도 들어가져 있고 그 양산하는 경우에는 한 15,000개 정도의 센서, 아주 작은 센서가 들어가져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센서를 만들게 되었고요.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센서는 그 센서 자체에 그 디스플레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 자체가 앱이랑 연동되는 너무나 좋은 컴퓨터이기 네. 때문에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유독 가스를 여기서 테스트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에탄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탄올을 뿌리면 이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는 네.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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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엄청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가스인 경우에
반응 속도가 이제 얼마나 빠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본 기술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기술 이전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상용화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가스의 예를 들어주실 때 황화수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화장실에 황화수소가 누출이 돼서 사망한 그런 네, 경우까지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네, 오늘 오전 부산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화장실에선 심한 악취가 났는데 소방당국 측정 결과 허용 기준치의 16배가 넘는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암모니아도 감지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가스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 알람 기능만 있었어도 그러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 황화수소는 대표적인 그 입냄새의 이제 주범, 이제 구취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고 농도가 250 ppm 정도만 돼도 그 사망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유독한 가스이고요. 우리 실생활에는 이제 그런 유독 가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센서를 잘 만들어서 그런 안전한 그런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냄새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 거짓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제품, 완성된 센서로 봤을 때는 아 이런 모양이구나라고 알겠는데요. 그 안에 어떻게 과연 센서들이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센서는 앞서 제가 그 웨이퍼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웨이퍼에 예를 들어서 한 뭐 8,000개 정도의 센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전부 일일이 이제 그 커팅을 해서 각각 하나씩 이제 센서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요런 형태로 이제 그 모듈 형태로 요걸 이제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패키징화돼서 그 각각의 센서를 저희가 하나씩 낱개로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되어져 있고 이러한 센서를 이 휴대기기 안에 저희가 실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를 연결할 수도 있고 네. 또 가스가 8종류면 얘를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센서가 8개가 필요하고요. 가스가 30종이면은 30개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센서들은 정확도가 얼마나 되어야 시판 가능한 제품이 되는 건가요? 실제 그 포르말데하이드 그 세집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정부 기준이 80 ppb예요. 아까 ppb, 그러니까 10억 분의 1, 네, 그러니까 네. 80. 엄청나게 낮은 그런 숫자이고요. 가스가 유독할수록 몸에 안 좋을수록 그 농도는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가스마다 그 환경 기준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센서를 이제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기 스마트폰이 기존의 핸드폰에서 뭐 메신저나 인터넷, 뭐 게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돼서 스마트폰이라고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센서에서 좀 어떤 게 추가가 됐길래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센서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스마트 센서라고 하면 일단 그 사용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누구나 인지 가능한 그런 정보의 전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스 센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에 이제 4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각의 센서가 타겟 가스에 대한 그 선택성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무의미한 그런 정보가 전달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각 센서를 타겟 가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선택성을 갖게 그렇게 일단 만들고 거기에서 얻어진 정보 센서는 4개지만 저희가 10개 이상의 가스를 이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 이제 패턴 인식 기술 그 컴퓨팅 기술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인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그 센서에서 얻어진 그냥 정보를 단순하게 읽는 기능을 넘어서서 저희가 거기에 뭔가 컴퓨팅 기술, 그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복합화되어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지능이 부여된 그런 센서다. 점점 더 스마트해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습하고 발전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 센서는 분석까지 해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최첨단 스마트 센서에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센서라는 게 외부의 환경을 측정하고 감지하는 장치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 뭔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었던 센서의 조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샷! 다이빙 캐치 잡았습니다. 네, 맨손으로 잡으셨어요. 네, 멋지신데요. 야, 이게 1480년에 만들어진 장치인데요. 한쪽에는 솜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그 같은 무게의 물건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저울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장치였는데요. 과연 무엇을 측정하려고 했을까요? 솜이에요, 솜. 솜이 올려져 있습니다. 습기 아닐까요? 습기. 힌트 습기 한- 아닐까요? 습기. 아, 솜이 물을 잘 흡수하니까 물을 아. 흡수하면 좀 무거워져서. 너무 쉽게 아.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맞춰볼까요? 네. 이거 장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단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보통 이런 거 답변할 때에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답. 갈릴레이. 그때 뭐 1400년대니까 네, 이 다빈치가 이제 습한 날에 솜이 머금고 있는 습기를 측정하려고 저런 장치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게 수치가 나오는 건 아니라서 사실은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쓰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 18세기입니다. 비교적 정교한 습도계를 만들게 됩니다. 스위스 과학자 오라스 소셰르라는 사람이 만든 장치를 또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짠!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아, 포즈가 너무 좋으신데요? 이 장치는 습도계인데요.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신체의 어떤 부위로 습도를 측정하려고 했을까요? 신체 부위를 신체 부위. 어떻게 이용했다는 그러니까요. 힌트 없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수장, 예. 손바닥. 아니에요. 왠지 습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요. 수장 손은 좀 이렇게 스타일이 아, 차양 씨도 컬이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인가요? 정답입니다. 머리카락이 습기를 머금으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혹시 느끼세요? 비 오는 날, 축축한 날? 좀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느낌이? 드네요.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러니까요. 습도가 높아지면 머리카락이 14%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쭉 잡아당기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력, 머리카락의 장력을 측정하는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습도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게. 그럴 것 같아요. 네. 건조하면 머리카락이 끊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 이 실처럼 있는 게 머리카락. 그렇습니다. 이게 머리카락입니다. 습도계 두 가지 알아보셨는데 여기까지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잡학사전 네. 시간이었습니다. 뭐 정답률이 날이 갈수록 네, 그냥 틀리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창근 학생은 다 맞춰서 어떡하죠? 다음에는 A 플러스. A 플러스. 역시 A 플러스 인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스마트 센서의 현재를 봤고 과거를 봤으니 이제 미래를 좀 들여다보고 그러네요. 싶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모습 있으신가요? 제가 그 자율주행차의 완전 팬입니다. 아. 그 16년째 같은 차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고요. 네. 그 완전 자율주행차, 그 레벨 4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그 이스라엘 그 기업인 모빌 아이라는 회사에서 1시간 동안 완전 자율주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그 앞뒤 간의 거리 인식 중요하고 또 좌회전, 이제 우회전도 가능하고요. 또 차선 변경도 스스로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차를 말합니다. 이게 되려면은 차에 그 눈이 필요하겠죠.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레이더이고요. 레이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 레이더는 영어로 그 라디오 디텍션 앤 레인징이라고 해서 전파이고요. 전파를 쏘고 이제 돌아오는 그 파장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위치나 이제 속도를 확인하는 그런 센서이고, 라이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라이다도 네, 알죠. 라이다. 그 라이다는 라이트 디텍션 앤드 레인징이라고 해서 그 고출력 그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거리를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원거리 분석이 가능하고 360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고 이제 3D 매핑도 가능하고요. 초음파 저희 가까운 거리에 이제 뭐 앞 범퍼나 이제 뒷 범퍼에 달려 있는 그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이제 또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고, 이러한 센싱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게 그렇게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 인지하는, 네. 저희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 이제 컴퓨터 그 두 가지 기술이 접목이 되면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나오면 저는 무조건 살 겁니다. 네. 혹시 그 창현 학생이 뭐 미래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그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스마트 센서를 듣자마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집에 가면 이 스마트 센서가 습도를 인식해가지고 방 안은 쾌적하게 이 습도를 맞춰줄 것 같거든요. 밖에는 되게 제습기 가동. 눅눅한데, 네, 제습기 가동해주고 뭐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제 기분에 맞춰서 뭐 이게 읽어주는 거죠. 아, 오늘은 창현이가 기분이 굉장히 뭐 좋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약간 환한 조명을 좀 이렇게 밝게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하나하나 버튼을 누르면서 컨트롤하지 않아도 주변 환경을 적응시켜줘서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차가운 도시 남자의 스마트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울리네요. 아, 어울리나요? 네. 네네네. 어울릴 것 같아요. 다들 코로나 시대라서 집에만 계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센서가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홈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에는 이제 오늘 또 다른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운동에 관련된 이제 센서들도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센서와 함께 또 야외에도 가시고 야외 활동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면 좋겠네요. 그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이 바이오 센서 분야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응하는 거는 이제 어떤 센서를 가지고 이제 유용한 정보를 분석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어떤 이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거 설명을 할 때는 애프터어스라는 그 영화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윌 스미스가 나와서 그 우주에서 이제 아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이제 멀리 있는 환자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 시간적 공간의 개념이 좀 많이 제약이 이제 없는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원격으로 있으신 분의 어떤 건강 상태를 봐서 의료진이 없더라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도구를 가지고 자기 혼자 치료도 하기도 하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이제 대처도 할 수 있는 이런 원격 의료 개념이 이제 점점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센서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널리 일상에서 활용이 될 텐데, 이런 연구를 하고 싶거나 개발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편리한 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귀찮은 거 싫어하는. 네. 그 편리성을 추구하는 네. 그런 친구들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이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이루어진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 그리고 과학 탐구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창현 학생처럼 이렇게 창의적인 친구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작품을 만들면 정말 스마트한 그리고 디지털 이런 센서들이 다양하게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원님께서도 이쪽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저희가 이제 하는 분야에서 요즘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의 학문에 있어서 이제 깊이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다른 학문에 있어서의 어떻게 응용을 해서 서로 결합해서 이제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창의력, 그리고 항상 그 수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이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이면 누구든지 다 센서를 개발을 하고 이걸 스마트화 시켜서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더 편리하고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쪽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센서는 뭐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누가 먼저 해볼까요? 창현 학생이 제 눈을 피하는 걸 봐서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센서는 눈 없는 눈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센서니까요. 눈은 네. 사실 없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다 인지하고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야, 좋은데요? 감성적인데요.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센서는 비서다. 비서. 네.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 센서를 들어보니까 정말 뭐 건강, 뭐 운동, 그리고 마음, 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스마트 센서가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이제 비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비서가 있어 본 것 같은. 그런 그건 아니고요. 네, 없으니까 스마트 센서를 이용해서라도 여기 비서를 좀 두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럼 두 분께서 이제 답을 해주시죠.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스마트 센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평생 반려자이다. 네. 저는 이제 이게 항상 센서가 이제 저희 주변에 늘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든 간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나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저의 상태라든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더 나은 삶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또 다른 동반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스마트 센서는 집단 지성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협력 연구, 이제 융합 연구가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센서도 이제 복합화, 소형화, 그 다기능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센서들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경균 박사님하고 저 함께 협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노력해서 가치 있는 그런 좋은 센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할 시간인가요? 네. 이 모두를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스마트 센서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집단 지능 비서이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반려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 센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25년에는 1조 개의 센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6번째 감각기관 역할을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어디까지 활약이 이어질지 스마트 센서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서 과학이 좀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